네.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전망이. 어찌됐든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있어. 학습 효과가 있어. 분명히 민주당, 진보정당이 이제 됐잖니. 네. 진보정당이 이만큼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뭐 대통령도 되고 이쪽 국회도 다 이제 이분들이 되셨으니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은 없을 거야. 이분이 얘기하신 걸 이쪽에서 다 네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다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진행이 빠를 거란 얘기야. 추경도 그렇고, 추경도 뭐 금방금방 바로 저번 정권에서는 추경이 웬 말이냐 해서 추경 하나 이렇게 실행하는 것조차도 되게 허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자 해서 바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돈을 푸는 진보 정권이란 말이지.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네. 전에 정권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어. 말이. 소득주도. 그래서 소득을 올려줄 테니 니들 소득이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질 거야 하는 얘기를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그걸 올렸잖아.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16% 정도 올렸어. 16% 정도 올린다니까 최저임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돈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집값이 올라갔다는 거지. 돈이. 그러니까 그 예로 한 예를 드는 거고, 다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돈들, 어떤 코로나 머니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풀리다 보니까 집값이 한 번에 팍 올라갔어. 자산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지. 요번에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한번 해보니 사람들이 여기도 돈을 푸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지. 그치. 이분들이 어떤 돈을 계속 풀고 계시잖니. 추경도 지금 지금 30몇 조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고, 돈이 풀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전에 걸 본다는 얘기야. 전에. 그랬더니 집값이 올라갔어. 근데 그게 맞아. 돈이 풀리면 자산 시장이 커져. 사람들은 돈을,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점이 아까 얘기했잖아. 23년도부터 서울 집값은, 강남 집값은 움직였다고. 네. 그리고 23년도에 이만큼 움직였다가 24년도에 이만큼 움직였다. 25년도에 이만큼 움직이게 되는, 이게 자산 시장으로 돈이 많이 간 거지. 근데 그 가는 양이 훨씬 더 커지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 물가하고 돈의 양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면 돈의 양이 많이 가. 근데 현금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지.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지. 역수가 된다는 거. 그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정권이 먼저 지난 정권에서 규제를 27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갔어 하는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규제는 안 할래. 세금 규제는 안 할 테니 다른 거를, 공급을 조금 더 근원적으로 좀 늘려볼게 하는데, 공급을 늘리는 기간이 뭐 2, 3년 안에 그렇게 막 빨리 공장 무슨 상품 만들듯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한동안은 계속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도 알고. 사람들도. 근데 그런 이 원리를, 이 상황을 조금 빨리 캐치를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는 거고, 근데 지금 떨어졌던 집값이 잠깐 이렇게 복구를 했단 말이야. 이만큼 복구를 하니까 팔아. 2017년, 18년도에도 똑같았어. 이게 조금 떨어졌다가, 영통이 17, 18년도 동탄 입주 때문에 막 떨어졌다가 잠깐 복구하니까 이걸 또 그때 팔으셨다가 전세로 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요번에도 그래. 오늘 아침에 계약서 쓰신 중년 부분, 50대 부부였는데, 그 부부는 지금 집을 파시고 이제 떨어졌던 집값이 올라오니까 집 팔래요 하고선 파셨대. 그냥 전세로 오셨어. 근데 우리 이 집을 전세로 오신 이 집은 뭐냐, 30대 초반애가 1억 5천 돈 모은 걸 가지고 집을 산 거야. 4억 8천짜리 집을 샀고, 근데 이분은 3억 2천,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조금 얘 더 만들어야 돼. 아무튼 1억 6천을 가지고서 얘는 집을 산 거지. 그럼 1억 6천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1억 6천을 가지고 이 친구는 집을 샀고, 근데 4억 8천짜리 집이 정고점이 어디야? 6억이야. 6억 천. 그러면 6억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분명히 갈 거라는 말. 지금 흐름상은 갈 거야. 6억까지 가. 그러면 이분은
3억 2천이란 이 돈이 불리니? 아니요. 안 불어나지. 가만히 있잖아. 이 돈은 죽은 돈이 되는 거고, 얘 돈 1억 6천은 살아있는. 살아서 2배가 되겠지. 1억 5천 정도 먹겠지. 아, 1억 5천 안 되나? 아무튼 어쨌든 1억 이상은 먹는 거잖아. 수익을 보는 거잖아. 얘 돈은 일을 한 거고, 이분 돈은 가만히 죽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지. 집을 팔았다. 그럼 다음 집을 분명히 사야 돼, 지금 장은. 지금 장은 분명히 집을 사야 되는 장인데, 이분 지난 장에도 그랬어. 그 코로나 이렇게 21년도 상승장, 폭등장에도 제일 억울했던 분들이 뭐냐면 집 팔고 전세로 눌러 앉으신 분들. 그분들이 갑자기 뭐가 됐어? 벼락거지가 됐다고. 나는 가만히 전세에 갔을 뿐인데 갑자기 이만큼 집값이 올라가 버려서 상대적으로 이게 나 거지 됐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장은 그래. 이 정권에서는 특히나 예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집 사가지고 문재인 정권 끝나기 1년 전에 파신 분, 4년 만에 파신 분, 그분이 제일 돈 많이 벌었어요. 수익률 제일 좋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돈은 계속 불어날 거고 늘릴 거라고. 돈을 찍어내는 돈을 늘릴 거라고. 지금 정권은 늘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 내가 뭘 해줄게. 하물며 빚도 탕감해 주신대. 네, 봤어요. 응? 빚도 탕감해 주신다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와? 결국 다 찍어내는 돈이란 말이야. 돈이 찍어내서 막 이 핸드폰이 하나일 때 하고 2개일 때 하고 이 가치가 얼마나 어떤 게 더 가치가 높냐는 거야. 하나일 때 희소성. 그래서 강남 그쪽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거기만이 가진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다가 돈을 갖다 놓을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다 갖다 놓을래?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요.